주제별 수행평가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하우 찾기 수업. 완신쌤과 문제 없는 수행평가. 첫 번째 주제는 사례조사. 개인과 사회생활,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에서 다양한 사례조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신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행평가 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 사회 1 수행평가. 친구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이번에는 또 어디서 과제 자료를 찾아야 될까? 또 이번에는 누구랑 짝을 지어 모둠을 만들어야 될까? 친구들은 수행평가 과제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자, 수행평가는 배점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이번에 이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완신쌤과 문제없는 수행평가, 이번 시간부터는 친구들과 다양한 수행평가 과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대표적인 유형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들을 이 주제에 맞게 구성했는데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학교 수행평가, 오늘부터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례조사인데요. 사례조사는 각 단원별로 주어진 과제에 따른 사례, 그러니까 예문들을 찾아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주제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할 때 무조건 네이땡부터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출제하는 목적은 교과서 내용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친구들 앞으로 수행평가를 할 때는 네이땡이 아니라 교과서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요. 친구들이 사례조사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활동 팁 3가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활동 팁입니다. 사례조사는 먼저 어떤 예문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관련된 예시문을 찾아보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평가 요소에도 해당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에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조사해서 예문을 찾아와 라고 수행평가 과제를 주면 이 예문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제가 바로 수행평가 제목인데요. 친구들이 주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등장한 배경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이 단원에서 사례조사 과제가 나왔다면 교과서 단원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보고서 내용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보고서 양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다양한 형태를 원한다면 이를 신문 기사 형태라든지 또는 잡지, 동영상 또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작품, 그림이라든지 네컷 만화 이러한 형태로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만큼 창의적으로 구성했는지도 평가 요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 팁.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문을 찾기 위해서 네이땡만 두들겼다. 선생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친구들이 네이땡에서 자료를 찾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선생님, 저는 네이땡 안 찾았는데요. 교과서와 신문, 또 책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골라야 되는데요. 출처도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요. 선정된 주제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 검색뿐 아니라 문헌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도 얼만큼 찾았는지 정리해야 되는데요. 조사 방법이 다양하면 조사 내용도
다양해지겠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 세 번째 활동 팁, 앞에서 얘기했죠? 보고서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끝! 자, 보고서 한 장으로 수행평가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심심해요. 선생님들도 조금 더 다양한 보고서를 기대할 텐데요. 친구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한 문구와 자료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죠? 신문 기사 또는 4컵 만화와 같이 나만의 방식으로 사례조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활동 팁을 살펴봤습니다. 사례조사는 이와 같은 평가 요소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주제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다양한 조사 방법을 선택했는지, 보고서 작성은 창의적인지 이 세 가지가 평가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수행평가 과제를 완성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2가지 주제로 사례조사 활동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사회의 차별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 해결 노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수행평가 과제 제목이 주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제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 이게 바로 주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를 먼저 체크하자고 했죠? 교과서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교과서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고 여기에 다양한 사례와 문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법도 정리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친구들은 딱 주제만 보고 네이땡에 검색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을 하죠. 뭘 쓰지? 어떤 주제를 정하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지 말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체크하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 문헌조사 활동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제 사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끄적끄적 적는 게 아니라 이처럼 표를 만들어요. 표. 자, 표를 만들어서 일단 나의 주제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개인 활동이라면 이름을 쓰고 모둠 활동이라면 뭐 팀 이름을 정하거나 몇 조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별과 갈등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표를 구성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쓰라고 했는데요. 문제점은 쓰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라고 했죠? 문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쓰란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뭘 해결해?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찾아야 되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구성하는 것이 보고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주어지면 일단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머리를 쓰고 이 내용으로 표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에 한 칸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차별 사례 중에 한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제 장애인 시설 이용 이걸 주제로 정했다면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경사로가 없을 때는 휠체어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먼저 차별과 갈등 사례, 주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주제가 바로 사례. 그 다음에 이들이 겪는 무엇, 문제점을 바로 여기다 쓰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가 없는 곳은 이동하기 어렵다. 또는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하다. 뭐 이런 경우들,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교과서에 나온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주제를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해결 방안 또는 뭐 해결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그렇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정도가 너무 약하다. 조금 더 강력하게. 또는 아예 주차구역에 다른 차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인들만의 이러한 뭐 카드를 등록시킨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 또는 경사로가 없는 곳은 구청에 항의하여 경사로를 마련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한 칸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대부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신 이유는 다양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이걸 체크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주제를 얼만큼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한 칸에는 내가 느낀 점 또는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만든다?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표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조사할 내용을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장애인 차별도 있지. 맞아. 정보격차 문제도 있어. 뭐 농어촌 차별도 있어. 이러한 지역격차 문제 이런 거 또는 뭐 남녀 차별도 있구나. 일단 여기다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과서 읽어보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교과서 내용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7단원에서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는데요. 차별이란 무엇이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 또는 가치가 충돌할 때 구성원 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고요.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져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모습, 사회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정보격차, 지역차별, 인종차별도 있고요. 성차별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바로 내가 원하는 주제,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주제입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사례를 고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그 해결 방안은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사회적 제도 방안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건데 이 구체적인 사례가 방금 보여줬던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데 자, 앞에서 얘기했던 장애인들의 경우는 시설 이용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실시하는 제도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 중에서 해결 방안을 연결할 때는 이와 같이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해결 방안을 찾아 넣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만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나만의 보고서, 선생님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건 자, 우리 사회의 차별 이야기 보고서라는 주제였죠. 제목도 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을 이야기해보자. 선생님은 이것을 어떤 그 논설문 형식, 설명문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내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형태로. 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갈등 사례는 일단 정보격차. 요걸 정했습니다. 앞에 그 교과서 개념 부분에 정보격차도 나와 있었고 인종차별도 나와 있었고 성차별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단 차별이잖아요. 이게 주제. 그리고 주제에 관한 사례가 정보격차.
나는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보고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사례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넣어야 돼요.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격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례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 인터넷은 정보교류나 지식 접근에 의해서 중요한 터전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 사례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교육 수준이나 뭐 나이나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 자료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교과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선생님 그럼 교과서에 있는 거 갖다 써도 돼요. 그럼 선생님 교과서를 잘라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 복사하세요. 또는 친구들 요즘에 컴퓨터 잘하잖아요. 엑셀 같은 거. 또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색종이로 만들어. 왠지 더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그 외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 수행평가 과제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게 돼요. 아, 이 친구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그래프는 친구들이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뭐 네이땡에서 찾아서 출처 밝히고 뭐 복사해서 삽입해도 되지만 만들 수 있다면 또는 그릴 수 있다면 직접 만들고 그려서 첨부를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료가 제시되면 이 주제에 대한 좀 신빙성,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진짜? 이렇게 격차가 심해? 라고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높은 고소득층과 이렇게 격차가 소득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법을 만들었고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해서 해결 방안을 적었고 또 해결 방안을 내가 조사한 것도 넣습니다. 이게 바로 네이땡에서 찾은 겁니다. 선생님도.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네이땡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수집해서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내가 조사한 사례 분석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요. 내가 수행평가 과제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러한 참여도,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의 성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사례조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조사는 바로 자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 사례를 조사하라 했습니다. 자, 자원 단원에서는 이제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 갈등이 벌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 국가별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먼저 표를 만들어요. 주제와 사례. 즉 여기에서 사례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례를 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니까 그 사례를 간단하게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조사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표를 만든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자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립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인데 자원이 뭔데? 이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단원의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모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대표적으로 석탄과 석유잖아요. 천연가스. 이것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고 있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교과서를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일단 그 에너지 소비 구조와 같은 그래프나 자료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등장을 하잖아요. 도표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이해했구나라고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주제에서도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거잖아. 교과서를 이해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조사한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내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 자료를 참고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각국이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싸우겠네? 연결되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됩니다. 편재성 때문이다. 유한성 때문이다. 유한성에서는 가체 연수가 연결될 수 있고요.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원을 확보해야 돼. 각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 기업의 노력, 국가의 노력이 있는데요. 다 친구들이 각각의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국가를 선정해도 되는데요. 교과서에는 이제 뭐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열은요,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고요. 조산대가 위치한 곳 중에서도 이제 화산 폭발이 활발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처럼 각 국가별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모델,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이 있는데 이러한 풍력 발전 사례를 설명해도 되고요. 또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생태 도시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노력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과서에 사례들이 한두 개는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조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과제를 해결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수행평가 과제는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 신문 기사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먼저 적었죠.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 앞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걸 선생님은 자원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표현도 창의적이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딱 수행평가 과제를 보면서 이거 되게 제목 신선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주제를 잘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눈길을 확 끄는 제목.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노력을 알아보자. 자, 그렇다면 선생님, 자원 확보 사례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노력을 쓰면 어떡해요? 자원 확보 사례가 노력이죠.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그 방법, 그 모습을 노력이라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사례를 알아보자 이것보다 노력을 알아보자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목 그대로 선생님이 써준 제목 그대로 과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제목을 이렇게 고쳐봐도 됩니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 21세기에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또 제시합니다. 지도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대부분 활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각국이 앞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설명했고요. 교과서 자료도 있었고요. 내가 찾은 자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지도를 넣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적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사례가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자,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 정책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국외 투자를 늘린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자원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자원 생산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확충하는 것, 또 기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5번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이렇게 각각의 사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교과서 문장을 선생님은 정리한 건데요. 선생님 그럼 교과서 베낀 거예요? 베낀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수정해서 신문 기사처럼 구성한 겁니다. 신문 읽어봤죠? 어떤 사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주제가 잘 표현되도록. 친구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나만의 보고서 양식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자원 확보 노력, 자원 확보 사례를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해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진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서 활용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태양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자료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이 자료 괜찮은 것 같아요? 올려놓으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뉴스도 이런 걸 인쇄해서 출력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첨부해도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수행평가 과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례 조사 분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례를 조사해서 이것을 분석은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내가 설명하는 것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이 과제를 받았을 때 주제, 제목부터 확인하고 하나씩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평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새로운 주제로 친구들의 과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도와줘요 완신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